가까운 사이일수록 자주 만나야 더 정이 깊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일수록 작은 말에 쉽게 상처받고 사소한 행동에도 마음이 흔들리곤 하지요.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친하면 반드시 멀리하고 멀리하면 오히려 더 친해진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할 가족 사이에서조차 거리가 필요할까요? 오늘은 그 이유에 대해 함께 마음을 살펴보려 합니다. 그 거리가 어떻게 흠을 덮어주고 고마움을 깨닫게 하고 끝내 화합으로 이끄는지 그 오래된 지혜를 함께 곱씹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주 만나면 사소한 흠이 커진다. 가족은 내 삶의 뿌리이자 기둥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려주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족끼리는 자주 만나야 한다. 그래야 정이 깊어진다. 하지만 삶은 늘 그렇지 않습니다. 가까움은 정을 키우기도 하지만 동시에 흠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사람의 눈은 큰 장점보다 작은 단점에 먼저 닿기 마련이지요. 어머니는 아들이 밥을 대충 먹는 모습이 늘 마음에 걸립니다. 몸이 재산인데 그렇게 먹다간 병난다. 사랑이 담긴 말씀이지만 아들에게는 잔소리처럼 들립니다. 몇 번은 웃고 넘기지만 되풀이되면 결국 마음의 가시가 됩니다. 며느리가 현관에 신발을 가지런히 두지 않았을 때 시어머니 눈에는 그 모습이 거슬립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왜 이렇게 정리가 안 될까? 무심히 흘린 말이지만 며느리에게는 인정받지 못했다는 서운함으로 남습니다. 이렇듯 자주 만나면 작은 말들이 쌓이고 그 말은 곧 상처가 됩니다. 멀리서 보면 괜찮던 것도 가까이서 보면 크게 보입니다. 자식의 버릇, 배우자의 습관, 형제의 말투. 자꾸 마주하다 보면 흠처럼만 보이게 됩니다. 달을 떠올려 보십시오. 멀리서 바라볼 때는 둥글고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가까이 다가가면 흠집과 구덩이뿐이지요. 사람도 이와 같습니다. 멀리 두면 귀하고 아름다우나 가까이 붙어 있으면 단점이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친밀함은 오래 갈수록 해가 되고 멀리함은 오래 갈수록 이익이 된다. 실제로 선생은 형제들과도 거리를 지켰습니다. 함께할 때는 도왔지만 필요치 않을 때는 묵묵히 자기 길을 갔습니다. 그 거리가 있었기에 형제애는 오래 지속될 수 있었습니다. 정은 맑은 유리잔과 같습니다. 가까이서 자꾸 부딪히면 금이 가고 결국 깨져 버립니다. 그러니 가족의 정을 오래 지키고 싶다면 오히려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거리는 냉정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을 지켜주는 가장 따뜻한 울타리입니다. 두 번째, 거리를 두면 고마움이 살아난다. 가까이 있을 때는 소중함을 잊습니다. 늘 곁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감사해야 할 일들이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부모가 밥을 차려주는 것도, 형제가 도움을 주는 것도, 자식이 안부를 전하는 것도 언제나 있으리라 믿기에 고마움을 놓치게 됩니다. 그러나 거리를 두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자주 볼 수 없으니 작은 일에도 눈물이 납니다. 짧은 안부 전화 한 통이 하루를 밝히고 찾아온 발걸음 하나가 오래도록 기억에 남습니다. 도시에 사는 딸이 있습니다. 바쁜 일상 탓에 부모님을 자주 찾아뵙지 못합니다. 그러다 어렵게 시간을 내어 시골집에 들릅니다. 엄마, 아버지 건강하시죠? 이 짧은 인사 한마디에 부모의 눈가가 졌습니다. 만약 매일을 함께 했다면 이 인사는 그저 습관일 뿐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거리가 있었기에 그 인사는 은혜가 되고 추억이 됩니다. 정약용 선생은 형제와 벗들에게 자주 편지를 썼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으니 그리움이 깊어졌고 그 그리움이 글 한 줄,
문장 하나에도 간절히 배어 있었습니다. 선생은 말했습니다. 떨어져 있어야 비로소 마음이 두터워진다. 가까이서는 몰랐던 은혜가 거리를 두면 선명하게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공백이 있어야 합니다. 공백이 있어야 채워지는 순간이 소중해집니다. 그리움은 기다림을 낳고 기다림은 만남을 꽃처럼 피워냅니다. 자주 보는 만남은 익숙함을 남기지만 간격을 둔 만남은 감사와 눈물을 남깁니다. 그래서 가족의 정을 오래 지키고 싶다면 때로는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거리는 냉정이 아니라 고마움을 지켜내는 가장 따뜻한 방법입니다. 세 번째, 서로의 삶을 존중할 수 있다. 아무리 가족이라 해도 각자의 집은 각자의 세상입니다. 그 안에는 나름의 질서가 있고 저마다의 생활 리듬이 있습니다. 그 울타리를 자꾸 넘나들면 질서는 흔들리고 마음은 쉽게 어지러워집니다. 어머니는 며느리의 국이 싱겁게 느껴집니다. 간이 조금만 더 있어야 맛이 살지. 무심코 한 말이지만 며느리에게는 인정받지 못했다는 서운함이 됩니다. 아버지는 사위가 늦게 귀가하는 모습이 늘 못마땅합니다. 가정이 있는데 너무 늦게 다니는 건 좋지 않지. 사랑의 충고지만 사위에게는 간섭으로 들립니다. 형제 자매 사이도 다르지 않습니다. 왜 늘 내가 먼저 결정하려 하니? 왜 내 의견은 무시하니? 사소한 말이 쌓이면 존중은 무너지고 마음은 멀어집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삶을 스스로 세우고 싶어 합니다. 자식 세대는 자식 세대대로, 부모 세대는 부모 세대대로 살아가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 방식을 지켜주려면 일정한 거리가 꼭 필요합니다. 정약용 선생은 벗들과 형제의 일을 대할 때도 선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는 편지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사람마다 길이 다르니 내가 감히 너의 삶을 헤아리지 않겠다. 이것은 곧 간섭을 줄이고 존중을 키우는 지혜였습니다. 한 집에 오래 머무르면 작은 생활 습관의 차이가 드러납니다. 식탁에 앉는 방식, 집을 정리하는 습관, 아이를 키우는 방법까지. 그 차이를 인정하지 못하면 결국 상대를 바꾸려 합니다. 하지만 바꾸려는 순간 존중은 사라지고 관계는 틀어집니다. 멀리서 바라볼 때는 달리 보입니다. 그 나름대로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인정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거리가 있어야 삶이 존중받고 존중이 있어야 만남이 편안해집니다. 가족 관계는 밭과 같습니다. 너무 자주 발을 들이면 흙이 다져져 씨앗이 자라지 못합니다. 그러나 일정한 거리를 두면 밭은 숨을 쉬고 씨앗은 건강히 자랍니다. 서로의 울타리를 지켜주는 일이야말로 관계를 살리는 길입니다. 가족이라 해서 모든 것을 함께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의 삶을 존중하고 필요할 때 손 내밀어 주는 것, 그것이 참된 사랑입니다. 거리는 냉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존중을 키우는 배려이고 서로의 평화를 지켜주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네 번째, 숨 쉴 틈이 필요하다. 사람의 정은 불씨와 같습니다. 너무 자주 불을 당기면 금세 꺼지고 적당히 두면 은은히 오래갑니다. 가족 사이의 사랑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매일같이 얼굴을 맞대면 편안할 것 같지만 오히려 작은 말에도 상처받고 사소한 행동에도 쉽게 짜증이 납니다. 사랑은 남아있지만 피로가 쌓이면 관계가 무거워집니다. 부부 사이도 그렇습니다. 늘 함께 있지만 그 곁이 지나치면 대화는 줄고 침묵만 남습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붙어 있으면 존중보다 잔소리가 앞서게 되고 사랑은 점점 빛을 잃습니다. 잠시 떨어져 있어야 그리움이 생기고 그리움은 사랑을 깊게 합니다. 한동안 보지 못한 손주의 웃음소리가 더 선명해지고
한 달 만에 들려온 자식의 안부 인사가 눈시울을 적십니다. 정약용 선생은 귀양살이 시절 가족과 떨어져 지냈습니다. 그는 편지마다 그리움과 애틋함을 담았지요. 멀리 떨어져 있기에 글 한 줄, 문장 하나가 곧 생명의 끈이었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멀리 있어도 마음은 항상 곁에 있다. 거리가 있었기에 사랑은 도리어 더 깊어졌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숨구멍이 있어야 합니다. 바람이 통하지 않는 방은 눅눅해지고 곰팡이가 피듯 관계에도 바람이 드나들 틈이 필요합니다. 그 틈이 없으면 관계는 눌리고 결국 시들어갑니다. 그러나 여백이 있으면 눈길은 새로워지고 만남은 기쁨으로 되살아납니다. 거리가 만들어내는 것은 단절이 아니라 신선한 바람과 같은 숨결입니다. 사람은 가까이만 있어도 지치고 멀리만 있어도 외롭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숨 쉴 만큼의 간격입니다. 그 간격이 쉼을 만들고 쉼은 다시 그리움을 낳습니다. 그리움은 사랑을 새롭게 피워 올립니다. 숨 쉴 틈, 바로 그 여백이야말로 사랑을 오래 지켜내는 힘입니다. 5번째, 거리가 있어야 화합이 가능하다. 사람은 너무 가까이 서 있으면 서로를 똑바로 볼 수 없습니다. 너무 붙어 있으면 그림자가 겹쳐지고 내 모습도 상대의 모습도 흐려집니다. 그러나 한 발 물러서면 나도 보이고 상대도 선명하게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리가 주는 힘입니다. 형제 자매 사이를 떠올려 보십시오. 어릴 적에는 함께 웃고 울던 사이였지만 성인이 되어 자주 부딪히면 오히려 갈등이 생깁니다. 왜 내 생각만 고집하니? 왜 늘 내가 맞다고 하니? 가까움은 화합을 만들기보다 다툼을 쉽게 불러옵니다. 부모와 자식도 다르지 않습니다. 부모는 돕고 싶어 가까이 다가가지만 자식은 간섭이라 여기며 마음을 닫습니다. 이처럼 거리가 없을 때 화합은 깨어지고 서운함만 남습니다. 멀리서 보면 서로의 그림자가 겹치지 않습니다. 빛과 그림자가 나뉘듯 나의 삶도 상대의 삶도 온전히 드러납니다. 이때 비로소 상대의 장점과 단점을 고르게 볼 수 있고 마음은 이해와 수용으로 바뀝니다. 정약용 선생은 형제들과도 일정한 거리를 지켰습니다. 함께할 때는 아낌없이 도왔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억지로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그 거리가 있었기에 형제의 정은 오히려 오래도록 이어졌습니다. 화합은 가까움에서가 아니라 올바른 간격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거리는 서로를 분리하는 담장이 아니라 서로를 지켜주는 울타리입니다. 울타리가 있기에 밭은 망가지지 않고 서로 다른 작물들이 어울려 자랄 수 있습니다. 가족도 그렇습니다. 각자의 삶을 존중하는 거리가 있어야 함께 모였을 때 조화가 이루어집니다. 사람은 가까워야만 화합할 것 같지만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가까우면 충돌이 잦고 너무 멀면 정이 식습니다. 한 발 물러서서 지키는 그 거리, 바로 그 간격이 화합을 가능하게 합니다. 거리가 있기에 우리는 서로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 온전함 속에서 비로소 화합은 꽃처럼 피어납니다. 가까이만 있으면 상처가 생기고 멀리만 있으면 정이 식습니다. 사람 사이의 거리는 멀지도 가깝지도 않은 그 한 걸음에 있습니다. 그 한 걸음이 흠을 덮어주고 그 한 걸음이 고마움을 깨닫게 하며 그 한 걸음이 존중을 지켜주고 그 한 걸음이 순결을 살려주며 그 한 걸음이 화합을 이루어줍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우리에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거리를 지키는 것이 곧 사람을 지키는 길이다. 그러니 사랑하는 이와의 관계에서 억지로 붙잡지 마십시오. 한 발 물러선 그 자리에서 오히려 깊은 그리움과 더 큰 사랑이 자라납니다. 거리는 단절이 아니라 사랑을 오래 지켜주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그 지혜를 마음에 품고 오늘의 인연들을 더 따뜻하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